자, 오늘은 요 오른쪽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닥 많이 그러니까 그닥 어렵진 않을 겁니다. 먼저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스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빛을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올 때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여기 설정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창을 누르면 조금 더 오픈되기는 해요. 우리가 주로 손대는 거, 자,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손대는 건 요 값입니다. 노이즈 리미트. 요 값이에요. 노이즈의 값입니다. 자, 하나를 렌더링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렉탱글 3000, 5000 푸시 앤 풀 2800 가운데 지우고요. 그 다음 렉탱글 1200, 1200 자, 지웠습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네,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9시. 반대쪽에선 절대로 안 들어오네요. 자, 로테이트 해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빛이 들어올.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화면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얼룩덜룩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노이즈 리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만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자, 노이즈 리미트를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0.01로.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키워봤어요. 그러면 노이즈가 왼쪽 거보다 안쪽에 있는 게 더 커지죠. 0.01 그러면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노이즈 리미트 값만 바꿔도 퀄리티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노이즈들 보이시죠? 노이즈 리미트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퀄리티가 아까보다 한결 더 좋아졌죠? 네. 이렇게 지글지글한 모습이 남는 건 바로 이 노이즈 리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이즈 리미트를 낮추시면 돼요. 그 다음 안티알레스 필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안티알레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뚝 끊어져서 가야 돼요. 이렇게 뚝 끊어져서 가야 됩니다. 근데 요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즉 이렇게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법을 안티알래싱이라고 합니다. 이 안티알래싱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것도 있지만은 에어리아 방식도 많이 쓰고요. 박스나 트라이앵글도 많이 쓰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캔물럼입니다. 캔물럼으로 렌더링 하게 되면 경계가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져요.
지금 제가 노이즈 리미트를 렌더링 타임 때문에 좀 올려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샤프하게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아주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경계가 샤프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 이런 부분들의 경계가 또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조금 더 사물을 바라볼 때 경계를 조금 더 샤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만 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GI 값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GI 값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광원이 여기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줄여볼까요? 네, 끄고. 자, 광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빛의 입자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튕겨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조도가 계산되겠죠. 또 얘도 어딘가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조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그 다음 얘는 세컨더리 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 그리고 이렇게 빛을 추적해서 여기 해당 부위에 조도를 계산하는 엔진이 크게 3개입니다.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크게 이렇게 3가지 엔진이 존재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2개는 화면의 조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화면의 조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광원을 추적하는 방식이고, 라이트 캐시는 거꾸로 광원에서부터 방출되는 조명원,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을 직접 계산해서 조도하는, 그러니까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 그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프라이머리 레이에다가 라이트 캐시를 놔버리면 상당히 정교한, 가장 사실감 있는 렌더링이 들어가겠지만 렌더링 타임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라이머리에는 이리디언스 맵이나 브라우트 포스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보통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해요.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까지가 이리디언스 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브라우트 포스는 여기 내용이 없죠. 이리디언스 맵을 주로 사용하고요. 이리디언스 맵에 보시면 여기 맥시멈 레이스, 미니멈 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입니다. 조도의 최소 품질, 최대 품질. 이 값이 0이면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최대 품질이란 뜻이에요. 렌더링 했을 때 해상도가 최대 해상도니까 0이면 최대 해상도란 얘기고, 마이너스 1이면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정도 해상도를 주란 얘기고, 미니멈 레이스, 얘는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퀄리티를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이 맥시멈 레이스가 0밖에 안 올라가요. 0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는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빛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빛의 입자를 몇 개 추적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 빛의 입자를 몇 개 추적할 것인가. 이게 90개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낮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움으로 놨습니다. 50개 추적한답니다. 50개 추적하면 물론 정교해요. 근데 품질이 어때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90개나 100개나 200개가 되면 더 정교해지는 거죠. 품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서브 디바이스 혹은 서브 디비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그냥 무조건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품질을 올리겠구나, 품질을 낮추겠구나. 쉽게 얘기해서 추적하는 광원의 개수가 몇 개냐는 뜻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라이트 캐시 마찬가지로 1000개의 입자를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는 3개. 레이트레이스 2번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번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두 번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그러면 품질이 또 달라지겠죠.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얘기는 폐색이란 뜻이고, 앰비언트라는 얘기는 그림자란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경계가 흐릿하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밝게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많이 흐릿하죠? 네.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렌더링. 이렇게 그림자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더 강력해지면 조금 더 보기 편해집니다. 자, 빼보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넣은 것과 뺀 것을 직접 비교해 보죠. 이렇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자 부분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디어스가 그림자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어클루전 어마운트가 밝기, 그림자가 얼마나 더 진한가 흐린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더 진하게 거꾸로 얘기했나 보다. 그림자가 퍼지는 세기, 여기 그림자가 세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림자를 조금 더 줄여 볼까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진해집니다. 여기 그림자 진해진 거 보이시죠? 지금 왼쪽에는 그림자가 없는 거고 오른쪽에는 그림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전체로 풀어놓고 볼까요? 기본은 이렇게 보여야 되지만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줘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경계 부분에 그림자가 각각 들어가니까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해졌죠. 더 또렷해졌죠. 라디어스가 그림자의 범위예요. 여기가 그림자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4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자, 요번엔 여기만 해보죠. 자, 여기만 렌더링을 할 거예요. 비교해보면 금방 비교가 될 겁니다. 그림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림자의 범위입니다. 범위. 이렇게 그림자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조금 더 그럴싸해지는 거죠.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6으로 주고 여기가 1로 주고, 자, 렌더링.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그림자가 더 또렷해지면서 조금 더 사실감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500, 500,
자, 이렇게요. 얘는 바닥이니까 그대로 메이크 그룹, 이렇게 메이크 그룹 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근데 굉장히 작게 그릴 거예요. 자, 반지름 10mm. 이렇게 반지름 10mm짜리였고, 옵셋 2mm.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5mm. 아니다. 네, 5mm.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지정하고요. 라인.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간단하게 100mm. 그 다음에 Z축으로 100mm. 이렇게 100mm에 100mm.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조명을 설치할 건데 스포트라이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범위 지정하고 클릭.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에만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줘보시죠. 자, 이렇게 메탈에 크롬 폴리시드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선라이트는 오프. 그 다음 인터랙티브 끄고, 그 다음 네, 나머지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가고, GI 값만 하나 켜줄까요? 그리고 브라우트 포스 대신에 이리디언스 맥으로 바꾸고요. 네, 그리고 렌더링.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렌더링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커스틱이라는 효과입니다. 원래 이렇게 폴리싱 된 재질은요, 빛이 들어오면 반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빛들을 반사를 해요. 자, 커스틱이라는 효과를 체크하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커스틱 효과를 계산합니다. 여기 커스틱 효과 나온 거 보이시나요? 빛이 이렇게 오목해지게 되면 빛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혹은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울을 반사해서 빛이 이렇게 모이는 현상,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뭐만 바꿔보시냐면 여기 멀티플러 값만 바꿔보세요. 다른 거는 크게 바꿀 건 없고요. 멀티플러 값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멀티플러 값이 농도예요. 얘가 얼마나 강하게 반사를 할 거냐에 대한 값이니까 멀티플러 값만 바꿔보세요. 자, 이 커스틱 효과는 이렇게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 효과가 잘 나와요. 큰 범위로 넘어가면 이 값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 다 커져야 됩니다. 여기 조그만 범위라서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거지, 큰 범위라면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더 인바이런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을 렌더링 할 건지, 뭘 렌더링 할 건지.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디노이저입니다. 디노이저를 하게 되면 노이즈 제거하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잡티 같은 것들 있죠. 아까 노이즈 있었죠. 레이트레이스에. 네, 얘네들을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얘가 작아지면 얘로 마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커스틱 효과를 더 추가해 준다든지, 그러면 커스틱 효과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보통은 여기 디노이저 하나만 줍니다. 보통 이 디노이저를 주더라도 이 디노이저를 렌더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